바람이 지나간 자리 3부. 가을의 숨, 익숙함 속에 낯선. 가을이 오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소리가 사라진다기보다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씩 거쳐나가는 계절입니다. 봄처럼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여름처럼 버텨보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가을은 그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익숙해져 있니? 나는 그 질문을 아주 늦게 들었습니다. 제1장 익숙한 세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하루.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간으로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감정으로는 이미 충분히 많은 계절이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정확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불을 켜는 순서, 말없이 나누는 동선. 대화는 줄었지만 생활은 잘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조용해진 것과 사랑이 사라진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이미 커피를 끓이고 있었고 나는 그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녀는 이미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땠냐는 말도 힘들었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아무거나. 주말에 뭐 할까? 글쎄. 이런 대화들은 대화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방치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고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 게 아니라 서로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낯설어진 얼굴.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느낌만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하루를 모르게 되었고 같은 말을 해도 서로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나를 보며 웃었다면 이젠 습관처럼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지만 이젠 대화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말을 함께 보냈지만 각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조용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툼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천천히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는 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고 그건 우리 관계에 균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3장 잘못된 처방. 나는 관계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영화를 틀고 조명을 바꾸고 가끔은 꽃도 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문제를 향한 걸음이 아니라 침묵을 가리는 장식에 가까웠습니다. 주말에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에 외식할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서도 우리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네. 응, 괜찮다. 이런 짧은 말들만 오갔습니다. 나는 영화 티켓도 예매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감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엇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건 관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였다는 걸. 우리는 여전히 왜 멀어졌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았습니다. 제4장 진실을 마주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내가 잘하고 있어.
그 말들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한때 내가 하던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잊고 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요즘 우리 이상하지 않아?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당신보다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더 잘 들어줘.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어?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어. 대답은 하는데 듣지는 않는 것 같았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화가 점점 짧아졌잖아.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껴졌어.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제5장 깨달음의 순간. 그제서야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지 않게 된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꼈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은 나머지 더 이상 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너를 잘 안다고 착각했어.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것 같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어.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관계가 멀어진 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둘 다 관계를 당연하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사랑은 처음의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표현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제6장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 그 깨달음은 나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를 물었고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다시 하는 건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다툼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화를 내는 건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7장 다시 배우는 사랑. 며칠 동안 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궁금했고 작은 것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좋아하는 색깔, 싫어하는 음식, 어릴 적 꿈,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는 다릅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을.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말해도 될까? 응, 듣고 싶어.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를 물었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8장 작은 변화들. 매일 아침 나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잘 잤어? 오늘 뭐 할 거야? 커피 맛있어? 그녀도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며? 점심은 뭐 먹을 거야?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이런 질문들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침묵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대화가 어색하게 끊겼고, 때로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확인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큰 사건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확인된다는 걸. 꽃을 선물하는 것보다 매일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 9장, 가을이 남긴 거.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상의 틈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을은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나는 그 계절에서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에는 관심이 필요하고, 표현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으로는 평생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익숙함은 때로 관계를 편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관계를 멈추게 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성장을 멈춥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무슨 생각해? 이런 질문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질문들이 모여서 관계를 이룹니다. 에필로그. 가을은 이제 깊어졌습니다. 나무잎은 떨어지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서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이제 압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변화가 남는다는 걸. 그 변화가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성장으로 나타난다는 걸. 가을은 끝을 의미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준비를 의미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습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확인하는 행동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묻고, 듣고, 표현하고, 나누는 것. 이것들이 일상이 될 때 사랑은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우리는 함께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우리는 더 단단한 관계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깨달음이 남습니다. 익숙함 속의 낯설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외면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미래를. 가을의 숨, 익숙함 속의 낯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은 확인되어야 하고, 관계는 돌봐줘야 하고, 함께함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